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갔다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조정을 받게 됐을 경우에 눌림목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tun요 눌림목을 이렇게 봤다가 잘 봤다가 그죠? 예. 그지? 이렇게 봤다가 종목들이 봤다가 다음날에 조가가 이런 식으로 다음날에 가야 되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처럼 오늘 가야 된다 얘기해드렸어요. 그죠? 어제 이론처럼 이론 돈이 상한가를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원래는 자리랑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오늘 상가가 자리에요.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론 바로 추천드렸거든. 근데 이론도 종목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니까 그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테마 타지 않으면 이 종목 오늘 이런 식으로 밀리지 않을까 이래 보이거든요. 오늘 이런 식으로 밀렸지 않나 이래 보이거든. 뭐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밀렸지 않나 이래 보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수급 받다 보니까 이제 시세 흐름을 좀 바로 받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 ENR 어제 설명드렸죠. 어제 제가 우리 ENR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ENR 급등했잖아요. 수급 들어왔어요. 그죠? 오늘 뭐 현대통신 이런 것도 아침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저께. 바로 수급 좀 들어왔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급 들어왔던 종목들 중에 다음날에 상한가를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는. 이런 식의 시세 흐름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런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단기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장날. 단기 매물이 이렇게 쏟아질 때 이런 식으로 쏟아질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자리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이 자리를 우리는 A라고 한다라고 어저께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죠? 이 자리를 우리가 말하는 뭐 A자라고 한다. 그죠? 이 자리를 우리는 A라고 한다. 그죠? 이 자리를 우리는 A라고 한다. 어제 그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죠? 이 자리를 우리는 A라고 한다. 맞죠? 그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 A를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죠? 가급적이면은 며칠 안에 들어온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4일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7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4일째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선취 매수으로 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7일 안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ENR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ENR도 보게 되면은 ENR이 우리가 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A라고 본단 말이야. A라고 보고 4일째부터 선취 매수 들어간다고 했거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들어가야 돼.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11일평 여기 있잖아요. 그죠? 11일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들어가야 돼. 걔가 어찌 들었냐? 요날 사가지고 7일까지 시세가 나와야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게 제일 정상이고 오늘 시장 나오잖아. 다 팔아먹고 나가야지. 우리 회원들은 한 들어가서 한 10% 다 먹고 나왔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뭐 7%, 10%, 9%, 10% 다 먹고 나왔어. 감사합니다. 감사하진 않아요. 보통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볼 때 뭐 직장인들이 포트를 구성할 때 제일 이상적이거든요. 그제? 안 나오는 종목도 있고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제? 현대통신도 같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바로 들어가라. 보통. 그제? 봤었을 때. 즉 우리가 보면 이 종목 뭐냐면 A날 U의 둘째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여기 보면 빠르면 3일째. 3일째부터 선침매들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시장 흐름과 틀려지고 어쨌든 제일 이상적인 건 우리가 4일째부터 해가지고 종목을 잡아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좀 빨리 나왔던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통신 뭐 좀 빨리 나왔고 어제 같은 날 KCP든 아예 뭐 A날 그 다음날 바로 들어와서 그랬잖아요. 이 종목 바로 터지니까 바로 악재공시 터지고 움직여버리죠. 그죠? 원래는 이게 목요일 정도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요 11일평까지 떨어졌다가 들어온 게 맞는데 이 11일평까지 발주도 안 했어. 그냥 계속 쭉 급하게 가더란 말이야.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이때쯤 되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3일평이 이탈됐고 5일평은 저항선으로 바뀌었고 11일평선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즉 3일평, 5일평, 11일평은 다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동부 CNI 같은 경우도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죠. 3일 2평, 5일평 다 꺾였죠. 오늘 그나마 좀, 오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동종목 거래가 별로 없었는지 좀 흔들어주는 흐름이 좀 나왔다, 그제? 어쨌든 이쪽도 지금 N자형 시세형으로 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어찌됐든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정석적으로 본다면 A날, U 셋째 날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오전에 사가지고 수급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전에 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침 11일평 기준으로 좀 미리 좀 잡아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보면 장중에 수급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오늘 같은 우리 옛날처럼 장중에 들어오면 다 팔아먹고 나가면 돼요. 보통 이제 오늘 보던 현대통신처럼 아침에 바로 뭔가가 수급이 빨리 들어와야 돼요. 현대통신도 뭐 아침에 수급이 빨리 들어오더라고. 이게 만약에 급등했다면 오늘 만약에 현대통신 급등을 하게 됐다면 이런 식의 뭐 짱대 양봉이 나왔겠죠. 그죠? 그지? 앞에 단기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갔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며칠 전에 봤었던 파세코.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이 파세코도 들어오는 환점이 똑같거든요. 우리가 볼 때 A라는 시점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A라는 시점을 기준해가지고 3일째 하나 3일째 그지? 3일째 4일째 요때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딱 그 다음에 들어오거든. 5일째 딱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볼 때 11일평 기준을 잡아가야 되니까 선침일성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조금씩 매수를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소위 말하는 N자인 시세형은 빠르면 3일째 11일평 무르면 빠르면 3일째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보통 4일째부터 조금씩 가서 5일째 정도 쇼부를 볼 수 있게끔 5일에서 6, 7일까지 딱 쇼부 3일 정도 안에 시세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그거는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20일까지 떨어졌다고 들어오거든. 아예 떨쳐낸 게 다행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앞전에 수급 들어왔던 뭐 모다정보통신도 똑같은 원리거도 들어왔거든요. 모다정보통신도 마찬가지로 눌림목자리에 수급이 없었잖아요. 그지? 수급이 없었어 여기. 요 날 가야 돼, 요 날. 우리 말하는 자리로 봤을 경우에는, 이날 갔어야 되겠죠. 이날이 언제냐, 이날에. 이날, 조정받고 다음날에, 이런 식으로 좀 급등해가 다음날 상가 가야 될 자리죠. 근데, 이상한 공시가 터지면서 종목이 밀어줍니다. 이날 못 갔죠. 그럼 이날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라 하냐, A라고 합니다, 이 날을. 화살표 날을 A라고 합니다. 맞죠? 투상, 조정받고 눌림목, 그러니까 앞전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급등주 종목은 우리가 기법이 바뀌거든요. 기법이. 우리가 볼 때 소위 말하는 눌림목 1차, 2차에 수급이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다음부터 기법이 N장이나 U장으로 바뀐다고 해. 그러니까 요걸 봤었을 때 요 부분을 우리가 A라고 본다면 이때부터 시작하고 언제느냐. 3일째 되는 날 혹은 4일째 되는 날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사는 건 별로예요. 왜냐면 바로 샀을 경우에는 그냥 이 종목이 다음날 바로 상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상가를 가는 경우는 극히 없거든요. 왜냐 5일병 달고 상가 갈 것 같았으면은 더할서 이전날 벌써 동시효과 때 땡겨 올리든가 오전 때부터 빨리 땡겨 올려서 상가를 가든가 해야 되겠지. 보통 이래가지고 5일병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런 경우는 다 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볼 때 A라고 봤었을 경우에 며칠이냐? 하루 이틀 3일. 하루 이틀 3일. 3일이죠? 그럼 4일째 11일평 때 보시면 요 걸리겠네. 5,500원대. 요 부분에서 일단 매수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언제냐? 그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다음날 수급 들어요. 5일이니까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4일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시작 그 다음날 3일째죠. 그죠? 3일 안에 급등해야 돼. 급등해야 돼. 3일 안에. 요부터 4일째니까 그죠?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N자인 시세음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 옛날도 말씀드린 똑같고 파세코도 똑같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원리는 똑같아. 근데 KC피드처럼 뭔가가 우리가 봤었을 때 뭐 3일째 바로 와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에 들어오는 그런 흐름 별로 잘 없어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 왜냐면은 갔었으면 벌써 그 다음날 가야지. 이날에. 굳이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 다음날에 이렇게 바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세력이 급하다는 거거든. 뭔가가 물량을 빨리 뭔가 아구가 안 맞거나 자기들끼리 뭔가 주가 흐름을 좀 잘 안 맞거나 아니면 빨리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될 급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지. 그게 보통 우리가 보면 주가 상장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볼 때 급등주 종목에서 기법이 바뀌는 표현이 뭐냐면 눌림목 자리에서 수급이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눌림목 1차, 2차까지 갔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뭔가가 빵 하고 치고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 그러면 우리처럼 똑같은 이게 기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석적인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급등주 하는 사람들, 뭐 눌림목에서 공략 잘하는 사람들은 10시까지 딱 보고부터 수급은 바로 빠집니다. 왜냐면 주가가 매물 쏟아지거든요. 우리랑 같이 비슷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물량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매물을 쏟아진다고. 그래서 경우에 그 매물이 얼마큼 떨어지느냐. 11병가 밟고 들어오면 다행인데 또 안 밟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빨리 판단하셔서 10시까지 보고 수급은 빨리 정리를 하고 11병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지고 나면 이제 며칠 뒤에, 그죠? 며칠 뒤에 다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저번 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걸 보고 또 사람들 보면 5일 동안 단가를 맞춰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5일, 6일 동안 맞춰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딱 필요 없고, 그냥 딱 3일째, 4일째, 딱 4일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물량 조금씩 단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5일째 되는 날, A를 포함해서 5일째 되는 날부터 뭔가 7일째 되는 날까지 시세율이 안 나오면 그건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종목이 안 들어오게 돼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매물 쏟아지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시장 안 좋아서 주가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세력들이 그 시간대에 안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나갔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다시 매집하거나, 어느 정도 나오니까, 7일 안에 딱 시세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8일째, 9일째, 10일째 나오는 종목들이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더라고. 너무 이렇게 길게 가버리게 되면 일반인들 또한 이상하게 생각해서 매수를 많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딱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A를 포함해서 이제 4일, 5일, 6일, 7일, 그러니까 5일, 6일, 7일이 제일 좋아요. 그럼 보통 보게 되면 저번 주에 급등했던 월요일날 급등했던 종목이 수요일날 매물 쏟았다가 그 다음날 수요일이나 그 다음날 화요일이나 그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바로 들어온 경우가 있겠죠. 저번 주 우리 했던 종목인데 그래 저번에 했던 종목이 다시 들어오잖아. N자형으로. 그러니까 항상 개인 종목을 잡아줄 때는 그 종목이 추세가 완전 걸레될 때까지 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엑스테스나 벽산건설처럼 이렇게 난강통원처럼 뭔가가 우리가 다 사고 다 팔 수 있는 싸이 관련 종목이나 써니전자 이런 것처럼 모든 종목을 다 사고 팔 수 있는 종목들이 거래가 붙을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N자인 시장에 나오는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좀 100억대 전후로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딱히 시장에 크게 주도가 될 종목들은 아니고 조금 우리가 보면 이제 인류가 아닌 특급 종목들이 아닌 보통 우리가 보면 3류나 2류 정도 항상 종목 보면 한 4번째, 5번째 종목도 되거든. 개부적인 종목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명심하셔서 이제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정석적인 기법이고 교과서적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N자형 기법이 잘 나올 때는 이렇게 많이 써먹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잘 이용해 먹으시면 상당히 좀 주식시장이 좀 달리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를 봤을 때 우리가 눌림목으로 보게 되면 눌림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별 필요 없어요. 왜냐면 3일에서 4일 정도 시세럼 조금 지나면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그 종목이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거래량이 확 줄어버리거든. 거래가 확 줄어버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오전 샀다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장세가 좀 괜찮고 시장이 참 아름다운 시장이고 뭔가 우리가 먹었을 때 찌질하게 앉아가 3% 먹고 이러지 말고 해. 항상 얘기하지만 한 30% 먹고 40% 정도 먹고 급등주라는 종목은 그렇게 먹어야 되거든. 상가, 투상, 원상, 투상 먹고 그지? 예를 들어 KDC 같은 경우도 똑같죠. N장 시장으로 돌았었을 때 내가 우리가 방에서 봤을 때 이거 N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그때 그 당시만 보더라도 저가주 종목이라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그렇게 보지 않았던 종목이거든. 예전에. 근데 이 종목도 똑같아요. 우리가 봤었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공시 나가지고 우리 들어갔다가 다음날 시원하게 먹고 나왔는데 우리가 볼 때 요 날에도 수급이 없었다 그지? 이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날을 우리가 말해서 뭘 하느냐? 이 날을 우리는 그 다음 날이지. 이 단을 그 다음 뭐라 하냐? A라고 한다고. 이 달을 A라고 했었을 때 이게 첫날이거든. 첫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일째는 4일째 되는 날 물량 좀 잡아가야 돼요. 뭐냐면 N자인 시장으로 급등하게 되면 항상 전고점을 향해서 목표가를 설정하고 1935원을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거라. 얼마에서? 11이평선에서 11이평 요 있네. 여기에. 그럼 이제 종목 단가는 이제 우리가 보는 1600원에서 1550원 정도 되겠네. 그제? 그제? 요 정도로. 11분 잡아가네. 그죠? 10원 물었네. 그죠? 물어가네. 요 날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잡아가야 된다고. 12분 물었네요. 바로 매매 기준이니까 조금씩 요거 들어가 봐야 되겠네. 3일째부터는. 그죠? 그 다음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빵. 그럼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전고점 때는 일단 팔아먹고 나머지는 그냥 다 들어가든가 말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좀 빨리 들어왔다. 3일째 딱 들어왔다. 그죠? 3일째. 4일째 들어왔네. 4일째 상가가 버렸네. 하나, 둘, 셋, 넷일째. 4일째 상가가 버렸죠. 그죠? 3일째 바로 매수를 들어왔어야 되네. 우리 이것도 아침에 살라다 말았었다. 그죠? 너무 빨리 움직이고 윗꼬다가 빠지길래. 어쨌든 N자형의 시세형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빵. 그 다음에 안 보죠. 그죠? 계속 가다가 매물 쏟아지고 납폭가 내먹고 나오고. 다음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N자형 시세형은 이미 우리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급등주 종목에 관련해서 N자형이란 말이에요. 그제?
급등주 관련해서 N자이고, 나름 뭐 지표를 중심으로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일단 급등주 종목들은 뭘 먹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한가를 먹는단 말이에요, 상한가를. 이런 상한가를 먹는 거, 이런 상한가.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 이런 거. 이런 걸 먹으려고 우리가 그래 발버둥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종목 말고 딴 종목도 있느냐? 아니, 딴 종목도 있지. 예전에 우리가 수급 보던 그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똑같아. 이걸 패도 예전에 뭐 급등주 패턴 대략 수급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거든. 이 종목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N자형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지? 그지? N자형 수급 들어왔었어. 물론 이제 이 종목도 우리가 보면 이제 뭐 며칠 뒤에 수급 들어왔지만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기본적인 패턴에서 룰은 좀 벗어나지만 공시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A라고 받았을 때 3일째 들어왔거든요. A라고 봤을 때 하나, 둘, 딱 3일째 매수 들어갔어야 된다고. 그지? 그래야 4일째 바로 갭되고 공시 터지가 상가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나서 22평 떨쳤다가 다시 공시 터지면서 급등하는 전형적인 우리가 테마성 N자형으로 보거든요. 이 종목보다는 우리가 볼 때, 물론 이 종목이 좀 더 강해 갔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제일바이오 좀 더 많이 확실하게 좀 갔었죠, 그죠? 제일바이오 좀 더 정확하게 움직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지? 어쨌든 간에 공시까지 들어온 거 충분히, 우리가 자리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흔들어주고 공시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만 그러냐?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주 종목들은 다 이래 나온다고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뭐, 아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항상 제가 이런 얘기 해보면 꼭 근래에 들어서 조만간 또 나오더란 말이야. 금강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투자가 뭐 거의 투기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건설주라든가 엑스테스 그룹 관련 종목들, 엑스테스 그룹이나 여서 건설 관련 종목들이 금강원 제재를 맡게 된다면 주가 급등 그 사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조사 들어간다. 이런 뉴스 터져버리면 이미 세력들 문에 다 털었거든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은. 이미 다 빠진 거라, 내가 볼 때는. 특히 난강 같은 경우는 오늘 엄청나게 거래가 붙어버려서 세력들의 충분히 목적의식은 다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이미 난강통원도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제일 아쉬운 부분이 난강통원이거든. 이거 우리 방에서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N장으로 들어가다가 먹으려다가 이게 증시 흐름이 너무 그죠? 요때 시세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좋지 않다가 이게 좀 다시 원위치 됐다가 우리가 다 정리하고 나고 손실할 수 정리하고 나왔거든요. 8,500원대 가지고 그죠? 그냥 8,500원 들어갔다 정리하고 나오라고 했어. 그때부터 종목이 올라가더라. 오늘도 보면 상당히 거래가 제일 많이 터졌죠. 800만 주, 거의 900만 주 터져서 거래대금 1,000억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예를 들어 금강원들이 너거 조사 들어가겠다 하더라도 이미 세력들은 어제 오늘도 물량 다 털었다 보면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벽산건설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보게 되면 어제도 잠깐 해드렸지만 벽산건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점상 갈 수도 있고 상가 갈 수도 있고 짱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종목은 내일 풀리게 되면은 안 하는 게 없다. 왜? 한가 두드리면 다음에 점화가거든요. 그럼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이 종목도 금강원에서 만약에 두 개 맞아 예를 들어가지고 금강원에서 무슨 악재 공시 터지게 된다면 이 종목을 비롯해 STX 종목들은 전부 다 투매고 덕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까지 이번에 새로 붙었던 비트코인까지 뭐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같은 종목은 거의 뭐 제시형 같은 경우에는 11병 달고 N장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었을 때 뭐 종목 뭐 있나 모르겠네. 뭐 모아텍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급 들어왔다가 빌빌거리다가 이런 식의 수급도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의 크게 먹는 거. 우리가 지금 들어왔던 패턴은 지금 요 정도 패턴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이시형 같은 거는. 그럼 우리가 볼 때 지금 금강원 제로 터지게 되면 이 정도 빌빌거리다가 수급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비트코인 관련 종목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N자형 시세형은 아까도 강의하다 말았는데 자, N자형 시세형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 한 I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N자형 시세형은 아까도 강의해드렸지만 이렇게 잡아간다는 거. N자형 시세형은 첫상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에서 9일 안에 재차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 7일, 9일이 시간이 남았다는 건 다시 뭔가 우리가 A라는 날부터 시작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A라는 날부터 4일에서 7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첫상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7일에서 9일을 다시 들어온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단기 11평선까지 지지선을 보고 3일평과 5일평선은 크로스된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매수 타임을 올 수 있다. 이게 뭐 다 때려치우고 이거는 뭐 별 내용도 아니니까 뭐 괜히 헷갈리니까 나중에 뭐 글 한번 읽어보면 찾아보고 해. 예. 어제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화이TNG님. 오늘 왜 늦게 들어와? A라는 기준 오늘도 좀 늦게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지 정석인데 모든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A날 둘째 날부터 조금씩 분할로 사모는 것이 현명하다. 뭐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그게 이 내용은 없어도 되니까 뭐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A라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3일에서 이제 3일째는 좀 빠르고 4일째부터 선침매수를 좀 잡아가시는 게 좀 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5일에서 7일 정도에서 뭔가 쇼부를 바로 볼 수 있게끔 제일 좋은 건 5일째 딱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들어와서 짱대 한번 튀어나와 버리면은 바로 종고점 돌파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지금 N자형 패턴이 잘 맞으니까 급등주 N자형 패턴으로 잘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전히 뭐 이런 건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선 대장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AI라든가 시간차 공격을 잘 들어오는 대북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철수가라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이때 조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유의사항을 좀 적어놨어요. 그죠? 조심하셔야 하는 점은 우리가 보는 기준선이 11일평이 기준이기 때문에 즉 장이 좋지 않거나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미국 주식이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뭐냐 여기서 중국이나 일본이 갑자기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유로 재정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저번에 우리가 봤던 동남아시아 관련해 가지고 뭐 IMF 발생될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뭐 나오게 된다 해서 시장이 갑자기 그냥 폭락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보시는 이 N자형의 시세 흐름이나 세력들 또한 마찬가지로 물량을 다 던지고 현금화를 많이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다 그렇게 하니까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손절을 좀 최소한 손절을 빨리 하시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세력들 또한 적게 손실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N장을 딱 들어가려다가 모으려고 딱 들어가다가 갑자기 시장이 딱 폭락을 하게 돼버리면은 이게 여기서 뚝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원래는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뚝 떨어질 수도 있잖아. 떨어졌다가 뚝 떨어졌다가 빌빌거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좀 생각하셔서 항상 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이 최고예요. 모든 기법이나 방향성이나 종목이나 우량주나 대형주나 뭐 잡주나 수익 종목 단타나 뭐 급등 종목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수혜 종목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쟁 관련해서 움직였다 그러면 전쟁 관련 종목이 급등하는 거고 그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은 뭐 콘돔 관련 종목이 떨어지는 거 뭐 그래 되니까 그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지? 11평선 이탈되면 일단 손절하고 재착 안착이 된다면 그때 다시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끝났지 않나 보여지는데 R까지만 하고 이제는 조금 N자형 기법은 거의 끝났다 보면 되겠죠. 아니네. N까지도 있네. 뭐 여러 가지 있네, 그죠? 와, 딱 많이도 해놨다, 그죠? 뭘 이렇게 쓸데없는 적어놨지? 내가 해놔도. 어쨌든 간에 장세의 흐름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최대한 현금을 많이 들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급등주 N자형의 시세 흐름을 먹을 때는 최근에 단기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종목 좋고요. 그 다음에 테마선 대장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눌림목 자리에서 수급이 1차, 2차 받았을 때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눌림 1차는 종가관리 잘 해주고 2차 때도 종가관리 잘 해주고 그제? 그 다음에 3차 때 눌림목 2차 받고 그 다음 날에 수급이 빵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 종목들이 급등주 종목의 N장의 대상이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한번 설명을 해두자면 대표적으로 뭐 게시피드 좀 빨리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모다정보통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뭐 보게 되면은 N장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볼 때 급등주 눌림목 상가 갔어요 그죠? 이날 상가입니다 그죠? 상가를 갔어. 그 다음날에 이제 눌림목 1차 오케이 관리 잘해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가야 돼. 2차까지 관리 잘해줬지 이제 1차 2차 눌림목 1차 2차 다음날 무조건 가야 되잖아. 배웠지? 눌림목 상가 찍고 상 조정 상 그래가야 되겠죠 그죠?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지? 처음 보시는 분인데 근데 못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못 가는 이 날을 뭐라 하냐 A라고 잡았을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A날을 포함해서 3일째나 4일째부터 선침매수를 조금씩 잡아갑니다. 바로 다 가진 않고요. 그래서 3일째, 4일째 되는 선침매수로 들어갔다가 이제 5일째 되는 날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바로 치고 들어오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11일평이 기준이니까 11일평 딱 물리면은 그때 한번 접근해 보라는 얘기고 중요한 건 우리가 볼 때 미리 잡아갈 때 이렇게 잡아가는 시점에서
미리 선취 매수 잡아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시장이 무너진다. 갑자기 시장이 폭락세를 보인다거나, 갑자기 이 관련된 테마가 악재 공시가 터졌다거나,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원 제조를 받았다거나, 이런 게 좀 우리가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손절하고 다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도록 합시다. 예. 녹화 끝!